인공지능, AI가 우리 시대를 정의하는 기술이라는 데에는 뭐 이견이 없죠. 네, 그럼요. 어떤 기업들은 이 흐름을 타고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AI라는 이름표를 달았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 가도를 달리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둘 C3.AI라는 기업이 바로 그 흥미로운 발레인데요. 아, 네. C3.ai. 2025년 한 해에만 주가가 무려 55%나 폭락했습니다. 55%면 정말 엄청난 수치죠. 그렇죠. 이런 극적인 하락을 보면 본능적으로 이런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이거 공포에 사야 할 절호의 기회 아닐까? 오늘 저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는 건 투자자에게 아주 강렬한 신호입니다. 이게 시장이 비이상적으로 과민 반응한 건지 네,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더 깊은 균열의 전조인지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죠. 맞아요.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기엔 너무 큰 위험이 따르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은 C3.AI의 그 매력적인 사업 모델부터 시작해서 왜 그렇게 갑자기 무너졌는지, 그리고 회사를 되살리려 투입된 새로운 리더십과 그를 바라보는 월스트리트의 냉정한 시선까지 이 이야기의 모든 조각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과연 그 폭락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먼저 C3.AI가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회사인지부터 짚어보죠. 요즘 모든 기업이 우리도 AI 해야 하는데 이런 압박을 느끼잖아요. 네, 엄청나죠. 근데 막상 자체적으로 AI 모델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뭐 수십억 달러는 우습고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죠. 바로 그 지점이 C3AI의 출발점입니다. 그들은 기업들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진, 그러니까 즉시 사용 가능한 AI 애플리케이션을 130개 이상 제공해요. 130개나요? 네, 아주 쉬운 비유를 들자면요.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 직접 땅 파고 설계도 그리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대신에 네네. 이미 잘 설계된 최고급 조립식 주택 키트를 사서 바로 조립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립식 주택. 비유가 확 와닿네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주택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예를 들면요. 제조업체를 위한 C3AI 신뢰성이라는 앱은 공장 기계가 언제 고장날지 미리 예측해서 갑작스러운 가동 중단을 최대 50%까지 줄여준다고 하고요. 50%면 엄청난 효과죠. 그렇죠. 또 은행을 위한 C3AI 스마트 대출 앱은 대출 심사부터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을 30%나 단축시켜준다고 합니다. 이건 뭐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탐나는 솔루션이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 경쟁력은 속도하고 통합성, 이 두 가지입니다. 속도와 통합성이요? 네,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기업의 기존 시스템에 맞춰 구성하고 실제 업무에 배포하는데 6개월이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6개월이요? 네, 게다가 이미 대부분의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클라우드 환경과 완벽하게 호환이 됩니다.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 없이 기존에 쓰던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죠. 그런데 잠시만요. 미리 만들어진 산업별 AI 솔루션이라는 아이디어. 이게 C3AI만 할 수 있는 아주 독창적인 모델인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요즘 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세일즈포스 같은 거대 기업들도 자기들 플랫폼 위에서 비슷한 산업용 AI 도구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게 C3.AI의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죠. C3AI의 전략은 특정 클라우드에 종속되지 않는 중립적인 전문가 포지션을 취하는 겁니다. AWS를 쓰든 애저를 쓰든 상관없이 최고의 AI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이건 결국 모든 클라우드 거인들과 동시에 경쟁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뭐 자금력도 고객 기반도 C3AI와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겠네요. C3AI는 더 깊이 있는 전문성으로 승부해야 하는데 이건 굉장히 힘든 싸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업 모델 자체는 매력적이지만 거인들과의 힘든 싸움을 벌여야 하는 구조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리스크가 주가를 55%나 끌어내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던 거겠죠? 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바로 2025년 9월에 터진 사건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9월이요? 네, 회사를 창업하고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인물로 꼽히던 CEO 토마스 시벨이 건강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언한 겁니다. 잠깐만요.
CEO 한 명이 건강 문제로 은퇴했다고 해서 회사의 매출이 곧바로 20%씩 급락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보통은 후임자가 인수인계를 받고 사업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가 정말 그 정도로 절대적인 인물이었나요? 그 질문이 이 사태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아, 토마스 시벨은 단순히 서류에 결제하는 경영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요. 그는 회사의 최고 영업사원이자 최고 영업사원이요? 네. 특히 거물급 고객과의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은 거의 대부분 그가 직접 영업 일선에 나서서 성사시켰습니다. 아, 직접이요? 네. 그가 곧 C3.ai의 브랜드이자 신뢰 그 자체였던 거죠. 아, 이런 인물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회사의 영업 파이프라인이 말 그대로 마비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심 인물 리스크가 최악의 형태로 터져버린 거거든요. 핵심 인물 리스크라. 혹시 뭐 스티브 잡스 없는 애플을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물론 애플은 팀쿡 체제에서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했지만 많은 창업자 중심 기업들이 이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죠. 네. C3.ai는 리더 한 명에게 회사의 명운이 얼마나 집중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가 되어버렸죠. 시벨이 떠나자마자 숫자들이 즉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보면 그 충격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네, 2026 회계연도 상반기, 그러니까 10월 31일에 마감된 6개월간의 매출이 1억 4,540만 달러로 바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나 줄었습니다. 20% 감소요? 한창 성장해야 할 AI 기업의 매출이 역성장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매출 감소보다 더 심각한 건 손실이었어요. 아, 손실이요? 비용을 제때 줄이지 못하면서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숫자를 보셔야 하는데요. 네. 먼저 일반 회계 기준 GAAP에 따른 공식적인 손실은 2억 2,140만 달러로 전년보다 72% 급증했습니다. GAAP 손실이라면 회계장부상의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한 숫자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종종 조정 손실이라는 것도 함께 보거든요. 아, 조정 손실? 네. 이건 GAAP 손실에서 뭐 직원들한테 주는 주식 보상처럼 실제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들을 제외한 수치로 회사의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을 더 잘 보여줍니다. 네. 그런데 C3.ai는 이 조정 손실이 8,4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474%나 폭증했습니다. 네. 474%요? 네, 474%입니다. 와, 정말 충격적인 숫자네요. 매출은 20% 줄었는데 실제 현금 손실은 거의 5배로 늘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히 CEO의 부재만으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건 회사의 비용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최고 영업사원이 사라져서 매출이 줄어드는데도 회사는 그에 맞춰서 지출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뜻이니까요. 아, 심지어 회사 스스로 2026 회계연도 전체 매출이 최대 26%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사가 직접이요? 네. 이건 뭐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인 하락세가 시작되었다는 걸 인정한 셈이죠. 알겠습니다. 창업자의 갑작스러운 퇴장과 통제 불능 상태가 된 재무 상황이라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네요. 네. 자, 그럼 불타는 배가 된 C3.ai를 구하기 위해 구원투수가 등판했겠죠? 새로운 리더십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스티븐 에이트키안이라는 인물이 새로운 CEO로 임명됐습니다. 스티븐 에이키안. 경력만 보면 아주 화려합니다. 여러 기술기업 이사회에서 활동했고 특히 AI 스타트업을 2개나 창업해서 둘 다 거대 기업인 세일즈포스에 성공적으로 매각한 경험이 있어요. 아, 엑시트 경험이 있군요. 네, AI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 수완 모두 검증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AI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엑시트까지 성공시킨 경험이라 분명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지금 C3.ai는 성장을 꿈꾸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위기의 상장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성장을 이끄는 빌더와 위기를 극복하는 턴어라운드 전문가에게 필요한 역량은 전혀 다를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월스트리트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아, 에히키안 CEO가 과거에 성공시킨 회사들은 성장 단계에 있는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역할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C3.AI는 당장 출혈을 멈추고 혼란에 빠진 조직을 재정비하고 떠나려는 고객들을 붙잡아야 하는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죠. 완전히 다른 종류의 도전이네요. 그렇죠. 과연 그가 토마스 시벨처럼 강력한 영업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제품 중심의 전략으로 회사를 되살릴 수 있을지 시장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확신하지 못한다는 건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평가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겠네요. 그들은 이 새로운 리더십과 C3.AI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한마디로 아주 차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갑다고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C3.AI를 분석하는 16명의 애널리스트 중 매수 의견을 낸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4명 중 7명은 보유, 즉 관망하라는 의견이고요. 네. 3명은 비중 축소, 그리고 4명은 아예 매도, 즉 팔아버리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와. 사실상 절대 다수가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나 최소한 긍정적으로 볼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 네. 의견뿐만 아니라 목표 주가를 보면 그들의 생각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들이 제시한 평균 목표 주가는 14.67달러입니다. 14.67달러. 근데 현재 주가가 15.27달러 정도거든요. 오, 잠깐만요. 지금 주가보다도 더 낮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주가보다도 8%가량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55%나 폭락했는데도 여전히 비싸다는 거죠. 정말 냉정하네요. 그들이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보는 논리는 뭔가요? 애널리스트들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말로 하지 말고 숫자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C3.AI가 새로운 리더십 아래서 다시 안정적으로 매출을 성장시키는 모습을 최소 한두 분기 이상 보여주기 전까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들에게 주가가 55% 떨어졌다는 사실은 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네. 매출이 감소하는 기업의 주식을 추천하는 건 그들의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한쪽에는 조립식 주택처럼 AI를 빠르고 쉽게 도입하게 해준다는 아주 매력적인 사업 모델을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창업자라는 절대적인 기둥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매출 급락과 통제 불능의 손실, 그리고 증명하기 전엔 믿을 수 없다는 월스트리트의 차가운 시선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있네요. 그렇죠. 결국 C3AI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력적인 투자 기회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 그 폭락의 이면에 있는 기업의 근본적인 사업 상황, 즉 펀더멘털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C3AI의 펀더멘털은 명백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C3AI의 이야기는 AI 산업 전체에 대한 더 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 기업의 모델은 AI 기술을 특정 산업의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핵심 인물 한 명이 사라졌다고 이렇게까지 회사가 흔들리는 걸 보면 이 적용 비즈니스의 기반이 생각보다 취약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입니다.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그러게요. 엔비디아처럼 AI의 필수적인 곡괭이와 삽을 만드는 기업일까요? 아니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거대한 기반 모델이라는 땅을 소유한 대지주일까요? 아니면 아니면 C3AI처럼 그 땅 위에서 특정 목적의 건물을 짓는 전문 건축가들일까요? 맞습니다. 어쩌면 C3AI 같은 기업들의 미래가 AI 혁명이 만들어낼 장기적인 부가가치가 결국 어디에 쌓이게 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